안녕하세요. 백자남TV의 닥터 하리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평상시에 출산 후에 육아도 해야 되고, 그리고 2월달에 중요한 시험이 2번 있어서 오랜만에 이제 판교에서 전주로 갈 일이 생겨서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과연 이트론이 추운 날씨에도 전비를 잘 유지할까? 이게 주제입니다. 장거리를 가야 하니까 커피를 챙겼고요. 이제 차에 타보겠습니다. 시동을 켰고요. 지금 보시면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86km까지 올라갔고 287km 그리고 최종적으로 288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90% 완충을 했고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288km라고 나오니까 뭔가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직전 전비를 반영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에어컨 또한 히터로 22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행해야 할 거리가 전주까지 219km가 남았다고 나와져 있고 9시 46분에 도착한다고 되어져 있네요. 현재 시간이 7시 22분이니까 2시간 24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288km의 주행 가는 거리에서 219km의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빼게 되면 69km가 나오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했고 현재 판교 IC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탔고 남은 거리는 212km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주행 가능한 거리가 274km가 남아서 간극이 62km 정도 됩니다. 저는 크루즈 컨트롤 110km 혹은 120km로 세팅을 하고 주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외기 온도는 2도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제조사에서는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동하절기 306km 그리고 305km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덜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간 점검을 하려고 보다 보니 내비게이션으로 세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내비상에서 204km가 남았다고 하지만 내비가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최근 주행 기록, 현재 지금 주행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에 288km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비교를 해서 보면 현재는 265km가 남아 있고요.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주행한 거리가 15.3km이기 때문에 280km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km 정도의 주행을 하면서 로스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토대로 현재 보면 전비는 3.4km per kWh가 되겠고요. 그리고 평균 지금 속도는 시내 주행까지 포함해서 시간당 52km가 지금 되겠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면 현재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157km가 남았고요. 그리고 제가 주행을 한 거리는 125km, 126km에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합쳐보면 181km를 총 주행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초기에 288km랑 비교했을 때는 7km 정도의 로스가 발생을 했네요. 속도는 120에서 110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밟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부족함도 없는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시간 정도 탔을 때 다시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전비는 0.1 올라서 3.9km/kWh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102km를 더 갈 수가 있는데 177.8km를 현재 주행을 했기 때문에 279km를 주행했다고 볼 수 있고요. 처음에 288km에 비해서는 9km의 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처음에 알려줬던 데이터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는 2도이고요. 1.5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제 100km 미만으로 남았기 때문에 차량에서 이제 인지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주지를 시켜준 상태이고요. 목적지까지는 15km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현재 주행 가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전주에 도착을 했고요. 주행한 거리는 190.4km고요. 주행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리는 90km가 남았습니다. 합쳐보면 28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래 차량에서 288km 주행 가능하다고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8km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외기 온도는 지금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9.5도로 올라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2도 정도의 온도에서 주행을 계속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솔직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 100% 충전을 했다고 하면 환경부에 신청을 했던 306km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이득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전기요금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충전기마다의 비용이 대략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파워큐브랑 그리고 지차저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가격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에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250원 정도의 충전 요금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아파트는 그거보다 조금 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휘발유 가격은 어떨까요? 저희 집 반경 2km 안에 있는 주유소에서 가장 최저가를 찾아보니까 1265원이 나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가 전기를 휘발유로 환산을 해보면 1265원 정도의 전기를 충전하게 되면 저는 5kW를 충전하게 되고 제 차량의 전비가 3.9km 정도 되니까 대략 사로잡게 되면 저는 2톤이 넘는 차를 연비 휘발유 기준으로 20km per 리터로 타는 거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급 휘발유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휘발유로 비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정숙한 차를 타고 싶었고 X5나 X7을 살 경우에도 휘발유를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트론을 휘발유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름하고 차이는 어떨까요? 제가 전주에서 판교까지 올라갔을 때 전비인데요. 지금 보면 온도가 18.5도예요. 이때 올라갈 때 4.8km/kWh로 162km를 올라갔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여름에 제가 탔던 전주에서 판교 구간은 상당히 그날 막혔어요. 금요일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비가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전비 자체는 더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허나 겨울이라고 했을 때 제조사에서 말한 내용보다 전비가 낮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파워큐브에서 충전을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과가 너무 빡빡해서 밤 12시까지 빠짐없이 활동함에도 영상을 찍거나 편집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빠듯한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